혼자 지내는 생활이 편안하거나 나름의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언젠가 문득 외로움이 찾아와 사랑이라는 걸 욕심 부릴 때가 있어. 너도 그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또렷한 색깔을 더해줄 것만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설렘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지.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불안한 느낌도 들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호주머니만 노리는 걸까? 하는 의심 말이야. 이 질문은 연애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꽤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빙자해 상대방의 금전적, 감정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노리는 일명 꽃뱀을 구별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솔직하고 즐겁게 털어놓으려고 해.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일도 있어? 싶을 만큼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례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 혹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뜨끔할 만한 부분도 있을 거야.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연애의 함정 중 하나가 꽃뱀이니까. 막상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주변에 있을까? 라고 방심하다가 정말로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낯설지 않더라고. 최근 들어 상담 메일이나 DM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선물을 요구한다. 아직 사귄 지 몇 주밖에 안 되었는데 넌 내 운명이라며 가방을 사달라고 한다는 등등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 이 기막힌 이야기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점점 이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많구나 하고 체감하게 되는 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혹시 나랑 결혼이라도 생각하나? 하는 기대와 두 번 다시 난 이런 애매한 관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불신이 동시에 자리 잡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이미 한번 푹 빠져버린 연애 감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의 구독자들 중 누군가가 사랑에 빠져 앞뒤를 분간 못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와 시나리오가 꽃뱀의 특징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꽃뱀에게 당한 뒤에 뒷수습하느라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찬스를 잡을 수 있겠지. 잠시 후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질 거야. 일단 첫째, 꽃뱀이 싹트는 전형적인 패턴들. 둘째, 일상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함정들. 셋째, 더 나아가서 실제로 당해본 이들의 사연과 전문가적인 시각까지.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꽃뱀을 구별해야 할지, 어떤 신호가 위험한 경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내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 아주 찬찬히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볼 거야.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당장 구독 버튼부터 꾹 눌러놓고 편한 자세로 들어봐. 이게 분명 누군가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정보일 테니까. 나 역시 연애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 사례를 보고 들으며 이거는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한 상황을 너무 자주 봐왔거든. 특별히 대단한 이론을 늘어놓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팁을 전할 거니까 분명 재미도 잡고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서두는 이쯤에서 접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 생각보다 꽃뱀이라는 존재는 드라마나 뉴스 기사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은근히 꽤 흔하다는 게 문제지. 이건 꼭 여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남자 쪽이 꽃뱀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꽃뱀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여자 쪽이 꽃뱀이라고 가정할 때가 많겠지만 반대 경우도 충분히 많다는 점은 알아둬야 해. 결국 본질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기보다는 어떠한 이득을 위해 감정이나 연애 관계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이니까. 꽃뱀이 주로 쓰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해. 먼저 접근 방식부터 부드러우면서도 뭐랄까? 이 사람 정말 내 취향인걸?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해.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운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이미 시작부터 허점을 보이거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얼마 안 됐는데도 상대에게 돈이나 선물을 퍼주게 되거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자꾸 들어주게 돼. 이러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에이, 내가 왜 저랬지? 하겠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 이야기를 조금 돌아볼까? 내 지인이 있는데 꽤 진중한 성격이야. 평소엔 나는 호캉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집에서 쉬는 게 좋아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날 갑자기 SNS를 보니 특정 여성과 함께 특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는 거야. 사진은 아주 세련되게 찍혀 있었고 자막이랄까 문구랄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표현되어 있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번엔 그 여성이 날 위한 스페셜 선물, 요즘 내가 힘든 거 다 알아주는 내가 최고야, 이런 식의 멘트를 남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지인이 십수만 원짜리 혹은 수십만 원대 향수를 사다 줬다는 소문과도 일맥상통했어. 그렇다면 이 여성이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호강시켜줄 호구를 만났다 여겨서 살금살금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을 진짜 꽃뱀인지 아닌지 깨닫기까진 시간이 걸리고 이미 마음은 물론 지갑까지도 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흔히 꽃뱀은 일정 패턴을 보여. 우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난 내가 주는 게 너무 당연해 같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가끔은 미안해. 그런데 지금 내 사정이 너무 힘들어 식의 이중적 태도를 취하곤 해. 살짝 동정심을 유발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줘야지 내가 만족하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어? 같은 프레임을 건다. 이게 왜 무섭냐면 상대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게 중간중간 감정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이야.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내가 조금만 더 해주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지. 생각해보면 돈이나 선물로 사랑을 이어가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땐 잘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한편 또 다른 패턴은 접근 속도가 기묘하게 빠르다는 점이야. 처음부터 오빠, 나 사실 이런 데이트 처음이야. 너무 설레서 오늘 잠도 못 잤어 같은 잔망스러운 멘트를 서슴지 않고 던지면서 상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과하게 표현해. 그러다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의지하게 되면 그걸 신호탄 삼아 나 이제 믿을 사람은 너뿐이야 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멈추면 괜찮을 텐데 곧이어 사실 나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 같은 금전적 요청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설렘에 취한 상대는 아니, 이런 문제라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 지갑을 열어버린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스토리 같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전적인 부분 말고도 감정적 갈취가 일어나기도 해. 꽃뱀은 단지 돈만 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내주는 심리적 에너지까지 잔뜩 착취하기도 해. 일명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아? 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지. 예컨대 자기 삶을 상대방에게 전부 떠넘기는 형태라가? 난 잘 못하니까 대신 해줘. 내가 혼자서 서류 같은 거 처리 못하겠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부탁이 늘어나면 한번 경계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이 역시 나중에 곰곰이 되짚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거든.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이들이 대체로 주변 인간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주변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만나게 해주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시키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 세계에서의 사실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운 거야. 특히 SNS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를 구축해놓고 실상은 사생활이 매우 폐쇄적일 때가 많다. 이럴 때 한 번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놀자라는 제안을 하면 되게 다들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식의 애매한 거절이 계속되곤 해. 속임수가 많다는 걸 살짝 눈치챌 수도 있지. 상대가 정말로 나에게 진심이라면 너무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뭔가를 요구하는 보다 서로 주변 사람들과 엮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겠지.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연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보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아. 어떤 사람은 몇 달 사이에 수백만 원씩 날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소진되어 우울증까지 겪기도 해.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빌린 거니까 곧 갚겠다 하고 발을 빼는 식으로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렇기에 본인 스스로가 미리 조금이라도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 사랑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 혹은 너무 이기적인 요구 등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익히 알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연애 감정이라는 게 순식간에 사람을 유혹한다는 사실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사랑과 사기성 연애는 둘 다 시작은 설렘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여. 그래서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것 대표적으로 돈, 명예, 호의 또는 관리를 대행해주는 역할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적신호다. 동시에 내가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아니면 자꾸 뭔가를 빼앗기는 느낌인가? 를 점검하는 게 좋겠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의심이 들어도 아니야. 이건 나중에 더 큰 사랑이 올 거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잖아. 이럴 때는 반드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낫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이들이 그거 이상해. 그냥 손절하는 게 낫겠어라고 조언해준다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꽃뱀에게 딱 한 번 당했을 때는 그나마 금전적인 손해로 끝나고 말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겪게 되면 이후 연애까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아, 난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같은 심정이 되어버리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나도 의심부터 앞서게 되거든. 이건 정말 슬픈 결과지. 내 인생의 가치를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으로 전부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초반에 꽃뱀의 기미를 캐치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혹시나 난 지금도 뭔가 수상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당장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 상대방이 나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과도한 의존을 보이고 있는지,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나의 재정 상태나 선물 여부로 귀결되지 않는지, 친한 주변 사람들을 오픈하지 않고 만나게 해주지 않는지, 필요 이상으로 럭셔리하거나 과시형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려 하지는 않는지 등이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지. 물론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기면 연인에게 기대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쌓은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일을 떠넘긴다면 경계해야 해. 본론도 꽤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은 내용만 해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라고 느껴졌을 거야. 내 목표는 말이야, 단지 꽃뱀 조심해 라고 겁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이런 위험 요소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사랑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인데 잘못된 상대를 만나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큰 상처가 되어버리니 말이다. 오늘 꽃뱀 구별 방법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두자. 꽃뱀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접근이 워낙 달콤하고 스피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알고 보면 잔뜩 이용당한 뒤에야 뒤늦게 아, 여기가 함정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 만남이 너무 이상적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어떻게든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다면 한 박자 쉬어가며 객관적으로 나와 상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분명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흐름이지만 너무 빠르고 과한 요구가 뒤따른다면 과연 진짜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 한 번쯤은 내적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과 잃는 부분이 무엇인가? 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좋겠어. 설령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긴급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조언을 구하거나 최소한 친구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에게 러브 스토리를 털어놔 보는 걸 추천해. 연애하는 본인은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잘못된 징후를 놓치기 쉬우니 타인의 시선이 때때로는 의외로 정확할 때가 많거든. 물론 어떤 사소한 문제만으로 상대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고 연애에서 완벽한 기준은 없어. 하지만 이거는 웬만한 윤리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해. 그리고 내 마음 또한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지. 꽃뱀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엮였다는 느낌이 든다면 되도록 빨리 자각하고 빠져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그럴 땐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너무 얽히기 전 혹은 금전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딱 끊어내야 해. 감정을 계속 줘버리면 끊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만약 정말 이게 날 위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단체에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내 경우도 사람들을 상담해가며 느끼는 건데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체만으로도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더라. 혼자 고민하면 꼬여버리지만 막상 얘기해보면 아, 이건 딱 봐도 이상한데? 하는 반응이 즉각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해피엔딩이잖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며 성장해가는 거지. 꽃뱀이라는 존재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사례라면 과감히 피하거나 빨리 정리하는 게 본인 인생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거야.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이 값싸지 않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깨닫고 더 성숙해지는 편이 낫지 않겠어? 오늘 이야기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면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해. 앞으로도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드러내기 힘든 고민들을 파헤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를 함께 고민해 볼 생각이야. 그러니 계속 함께 해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혹시 가슴이 뜨끔하는데? 라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상황을 점검해봐도 절대 늦지 않아. 사람 심리는 정말 복잡해서 이상한 걸 알면서도 매달릴 때가 있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고민이라면 또 한 번 찾아와서 얘기 나누면 좋겠어. 꽃뱀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과 지갑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랄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들고 다시 올게. 자, 그럼 모두 안녕.